혹시 그녀가 멀어지는 걸 느꼈지만 그때마다 그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황을 바꿔버려서 당신의 생각이 맞는지 의심해 본 적 있나요?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바로 조종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헛된 시간 무너진 자신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신뢰까지.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바람을 피우기 전에 똑같은 심리적 속임수를 씁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성숙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도망칠 준비를 하는 동안 거리를 두려는 의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4가지 거짓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말들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배신으로 상처받은 남성들을 상담해온 심리학자이자 관계 코치로서 이러한 거짓말들이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에서 수없이 들어온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남자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자가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무해해 보이지만 배신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첫째, 요즘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자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자가 선을 넘기 직전에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피곤하고 일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호르몬 변화도 있죠. 누가 지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를 경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가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스트레스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피곤할 때도 여전히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매일 밤 격렬한 사랑을 원하는 건 아닐지라도 가까움, 편안함, 그리고 자신이 믿는 남자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애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당신을 만지는 것에 아무런 흥미를 잃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당신이 등에 손을 얹으면 움찔하고 가벼운 스킨십조차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몸이 친밀감을 원하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당신과의 친밀감을 원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잔혹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몸은 반응합니다. 당신과의 친밀감이 배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 남자를 배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남자가 그녀의 감정적 중심이 되고 갑자기 당신은 장애물이 됩니다. 당신을 만지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더럽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은밀히 쌓아가고 있는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상한 모순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피곤해하지만 다른 세상과 함께 있을 때는 갑자기 다시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몇 년 동안 뿌리지 않았던 향수를 뿌립니다. 그녀는 면도를 하고 셀카를 올리고 속옷을 사지만 어째서인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내키지 않아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욕망의 전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1세의 금융분석가인 데이비드는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몇 달 동안 냉담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기분이 안 좋아, 일이 너무 힘들어 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긴 근무 시간, 압박감 마감일 등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매일 아침 6시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몸에 딱 맞는 드레스, 하이힐, 비싼 화장품 등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자신감 넘치는 셀카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손조차 잡지 않으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피곤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난 신나 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만 당신을 향한 신음은 아닐 뿐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이미 감정적으로 마음이 떠난 여자를 위해 몇 달 아니 몇 년을 허비하며 변명만 늘어놓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황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피로, 질병,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서 꾸준히 멀어지면서 동시에 외모 운동, 사교 활동에는 온 힘을 쏟는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건 단순한 애정 결핍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 겁니다. 남자분들, 이런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 무시한다면 그녀가 떠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당신은 그저 평범한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단지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호르몬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겠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서 감정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인내심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지지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맞춰주면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이 다른 곳에 있다면 아무리 이해해 주어도 그녀는 다시 당신을 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쟁하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세요.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모든 일에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녀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당신에 대한 욕망이 사라진 걸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여자는 피곤할 수는 있지만 당신과의 친밀함을 갈망할 만큼 지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당신 옆에 기대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이 만질 때 미소 지을 것이며 당신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의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여성이 친밀함을 피한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외모가 훨씬 좋아지면서 친밀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처음에는 파트너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에 투자하고 자신을 가꾸고 성장하려는 여성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마 자랑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녀가 내면의 성장을 하는구나. 치유되고 성숙해지고 있구나.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분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성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면 그 과정에 당신을 참여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는 것을 공유하고
당신과 함께 그 여정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애착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의 애착 유형은 어떤지 묻습니다. 경계에 관한 책을 읽고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볼까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성장은 협력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완전히 고립된 채 자신에게만 집중하려 하고 당신이 그녀의 여정에 함께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고 당신의 존재를 그녀의 성장에 방해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분리입니다. 당신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 자신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그녀는 자신이 그 관계를 넘어 성장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것은 그녀는 당신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을 통제적이라고 부르고 당신이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비난할 겁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당신이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왜곡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당신의 자기 성장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공격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46세 크리스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여자친구가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리스가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녀가 참석하고 싶어 하는 주말 워크숍 비용까지 지불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모든 워크숍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일기 쓰기 시간도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가 같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이건 내 여정이지 우리 여정이 아니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성장을 억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크리스가 초대받지 않은 행사에 늦게까지 남아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배신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분들,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자신을 배제하는 자기 성찰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그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반면 가짜 성장은 나는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의 존재는 방해가 돼요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녀의 성장이 당신을 더 가깝게 만드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발견에 당신을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그녀가 나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당신은 사라져야 하나요? 진정한 성장은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가짜 성장은 배신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허를 찔립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나 고상하고 성숙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치유, 경계, 내면의 아이, 진정성 같은 단어들은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당신을 이기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남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여성은 결코 당신을 자신의 성장에 방해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의 성장의 일부로 여길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사랑을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긴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녀는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성장은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 여정에서 당신을 계속 배제한다면 그것은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떠나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너무 통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회피 전략 중 하나인데 당신을 즉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또는 저녁 식사 중에 누구랑 문자했어? 와 같이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 갑자기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대답하는 대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제 문제는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감, 당신의 유해한 남성성, 당신의 통제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성이 숨길 것이 없을 때 질문에 대한 그녀의 본능적인 반응은 명확함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하고 안심시키고 당신이 캐묻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투명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밀을 숨길 때는 모든 질문이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대답이든 발각될 위험이 있기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격합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학대로 몰아갑니다. 기본적인 관계 욕구를 갖는 것조차 당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4세 레스토랑 매니저인 마크는 제게 그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여자친구가 늦게까지 문자를 주고받으며 휴대폰 화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내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그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폭발하듯 대답했습니다. 왜 항상 나를 확인하는 거야? 당신은 너무 소유욕이 강해. 당신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어. 당신은 불안정하고 통제적이고 독이 되는 사람이야. 몇 분 만에 마크는 그런 질문을 한 것조차 미안해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 대화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그는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 바로 그날 밤 문자를 주고받던 남자와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공격이었죠. 남자분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서 관심을 돌려 당신의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저 솔직함을 원했을 뿐인데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사과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공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어떤 남자들은 정말로 통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녀의 친구 관계를 감시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편집증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관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커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어디 있었어? 이 새로운 친구는? 누구야? 왜 늦게 들어와? 이런 질문들은 통제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진실한 여성은 이런 질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죠.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이기에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여성은 모든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해명을 요구할 때마다
그녀가 답변 대신 당신의 인신공격을 한다면 당신은 그녀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비난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예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불안해 보이고 싶지 않아. 또는 내가 너무 통제적인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본능을 억누르는 동안 그녀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행동하는 것이죠. 남자분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질문은 신뢰를 쌓지만 비난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그녀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 죄책감은 당신의 불안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당신을 악당으로 낙인 찍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여성은 당신의 호기심을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대해줄 겁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든 질문에 사과하게 된다면 이해하세요. 당신이 너무 통제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에 반박하는 모든 여성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우려를 모두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네 번째로, 저는 그저 서로에게 솔직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정직은 모든 남자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드디어 그녀가 투명성을 원하고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는 뜻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적인 정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당신의 삶 과거 취약점을 깊이 파헤치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신중하게 선별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솔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을 약속한 후 그녀는 갑자기 당신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후의 실수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만났던 모든 여자들에 대해, 당신의 불안감에 대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로 그녀의 새로운 남자 동료에 대해 묻거나 왜 요즘 그녀가 거리를 두는지, 왜 휴대폰을 숨기는지 묻는 순간 분위기는 갑자기 바뀝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당신의 솔직함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세 보험 설계사인 톰은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첫사랑 노아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대학 시절의 부끄러운 실수까지도요.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그와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인 톰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근 후에 누구랑 있었어? 와 같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이 화났던 메시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질문을 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비난하곤 했습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요. 왜 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걸 말해줬는데도 더 알고 싶어 하다니. 속임수가 느껴지시나요? 그녀는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깊은 친밀감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톰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솔직함을 바라는 것을 부당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톰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동안 그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다른 남자와 점점 깊어지는 관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정직의 잔혹한 묘미입니다. 당신을 안심시킬 만큼의 진실만 주고 당신의 온몸에 경보를 울리게 할 진실은 숨깁니다. 투명함의 조각들을 줘서 완전한 식사를 요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남자분들, 진정한 정직은 상호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양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치적인 발언처럼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뽑는 것처럼 힘들지도 않고 요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정직은 안정감을 줍니다. 선택적 정직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여기서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거나 당신의 동정을 얻을 만한 일에는 솔직하게 말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받으면 입을 다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상황에 오래도록 속아 넘어갈수록 그녀는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을 알게 되지만 당신은 그녀의 진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련된 솔직함에 속지 마세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의 솔직함이 나를 안정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미친 짓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솔직함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진정한 여자는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투명성을 원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고 정직함을 비밀을 감추는 방패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정직함은 상호적인 것이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사소한 것은 공유하면서 중요한 것은 숨긴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전략으로 삼는 것은 거의 항상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거짓말을 들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논쟁하고 답을 요구하고 관계 속에서 탐정이 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의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아갈수록 불안해 보이고 논쟁할수록 그녀의 변명에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말에 반박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자신의 행동을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거짓말을 구별하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기분이 내키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그녀와 다투지 마세요. 대신 지켜보세요. 그녀는 여전히 포옹 손잡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소소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외모에 신경 쓰면서 완전히 멀어졌는지 살펴보세요. 그 대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그냥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그녀의 성장이 당신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당신과의 거리를 두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려는지 아니면 당신의 존재가 불편한 혼자만의 여정이라고 고집하는지 살펴보세요. 진정한 성장은 파트너를 포함합니다. 가짜 성장은 그를 배제합니다. 그녀가 당신은 너무 통제적이야 라고 말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내 질문이 불합리했던가 라고 물어보세요. 혹은 배려심 있는 파트너라면 당연히 물어볼 기본적인 질문들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후자인데도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건 당신이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가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그 약속에 휩쓸리지 마세요. 솔직함이 양방향으로 흐르는지 살펴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만큼 당신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당신만 신문당하는 동안 그녀는 공유할 내용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패턴을 관찰하고 그녀의 행동이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그녀의 본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직감은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조에너지, 미세한 표정의 변화 등 당신의 의식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가슴이 답답하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건 바로 당신의 레이더가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여성은 당신을 탐정처럼 추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솔직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조종입니다. 그러니 논쟁하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헤쳐나가려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고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본능은 그녀의 말보다 훨씬 먼저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는 여성이 선을 넘기 전에 하는 가장 흔한 4가지 거짓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즘 기분이 별로 안 나요. 이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욕망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장으로 위장한 전략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너무 통제적이에요. 그건 당신의 불안감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기본적인 질문을 공격으로 돌리는 회피 전략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이건 투명성이 아닙니다. 핵심 진실을 숨기면서 당신에게는 조각만 보여주려는 선택적인 솔직함입니다.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은 당신을 관계에서 탐정처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당신을 벌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성장 정직 경계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바로 여기서 당신의 힘이 발휘됩니다. 논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애원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직감을 믿고 그녀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할 때 떠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시간 마음 그리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른 남성들도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 남성들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들어야 할 형제에게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조작은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진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공유하고 실천할 때 퍼져나갑니다. 어둠 속에 머물지 마세요. 깨어 있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혼란히 사랑이라고 믿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